안녕하세요. CPT입니다. 며칠 전에 집에 이런 게 도착했어요. 머리통인데요. 제가 이걸 18,000원 주고 샀거든요. 18,000원. 뚜껑이 열리네. 얘가 뚜껑이 열려요. 더 배트맨 굿즈인데 팝콘통이거든요. 요즘 이런 티켓을 리셀을 해서 또 사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다행인 것은 제 지인이 메가박스 직원이 영화는 공짜로 봤습니다. 그 지인과 이 머리통이 극장 3사 더 배트맨 굿즈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다. 왜 샀지?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뚜껑 열리는 팝콘통을 산 김에 배트맨 머리통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면 타이즈 위에 팬티를 겹쳐 있는 애들 중에 배트맨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명목상 얘는 탐정이잖아요.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얘의 탄생은 DC에서 시작되고 DC는 디텍티브 코믹스고, 그리고 배트맨이 처음 나왔을 땐 막 이런 문구들로 홍보를 하기도 했거든요. 세계 최고의 탐정. 누가 최고의 배트맨 영화는 뭐냐라고 물으면 아무래도 저는 두 편 중에 고민을 하거든요. 팀 버튼 감독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영화인 배트맨 리턴즈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트릴로지의 또 두 번째 영화인 다크나이트입니다. 다크나이트가 이동진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크나이트를 뛰어넘는 슈퍼히어로 영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. 만듦새나 스케일이나 연출이 더 뛰어난 영화가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타이밍이랄까요? 그 시기에 이 영화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.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팀 버튼의 배트맨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. 그 전까지 슈퍼히어로 영화 해봤자 슈퍼맨이 있긴 했네요. 근데 배트맨의 인기는 진짜 좀 남달랐어요. 그때 배트맨 로고를 그 당시 배트맨 본 애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눈 감고도 그렸을걸요.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배트맨 리턴즈의 도입부는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. 그 앞에 도입부를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심금을 울리는 한편의 단편 영화라고 해도 될 만한 엄청난 오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거기 이제 업의 주인공 할아버지의 그 일생을 확 훑어주는 정말 최고의 장면인데, 제가 생각하기에 배트맨 리턴즈의 도입부도 그에 비견할 만한 엄청난 명장면입니다. 펭귄이라는 악당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를 몽타주로 한번 쑥 훑어주거든요. 이 팀버튼 감독이 배트맨 1편을 찍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해가지고 자기 그 취향과 어떤 능력을 그냥 원 없이 발휘해가지고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영화가 배트맨 리턴즈예요.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세트나 미술, 분장 이런 게 진짜 지금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아마 못 만들 거예요. CG로 할 수도 있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일 수 있고 할 텐데, 그 당시에 그 아날로그 느낌과 만화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다크하고 그러면서도 유쾌하고 그런 영화가 또 있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다크나이트도 엄청난 영화죠.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분명히 배트맨 영화인데 그냥 시카고 시내로 보여주더라고요. 고층 건물이 나오면서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서 정말 사람 긴장시키는 OST가 시작되죠. 카메라가 건물 가까이로 싹 가는데 갑자기 창문 하나가 퍽! 그러면서 범죄 현장으로 우리가 곧바로 빨려 들어가잖아요. 엄청난 영화죠. 게리 올드만이 그렇게 착한 연기를 한 것도 참 오랜만이었고, 조커 히스레저 두말하면 뭐합니까? 근데 이번에 더 배트맨이 또다시 리부트돼서 만들어졌죠. 호불호가 좀 갈리던데 러닝타임도 길고. 저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픽 노블로 나왔던 배트맨 시리즈들을 다시 보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참고한 코믹스가 아마 배트맨 이어 원 아니면 롱 할로윈
배트맨 허쉬 뭐 이런 게 조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저는 그 DC 코믹스 디텍티브 코믹스의 어떤 본령에 충실한 수사물로서의 호흡은 조금 느리고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전에 코믹스로 보던 배트맨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. 그리고 촬영도 진짜 잘했더라고요. 그리고 그 감독은 혹성탈출 시리즈를 만든 감독님이잖아요. 연출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DC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개봉하기 전에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나서 진짜 엄청난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영화가 개봉하고 보니 너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. 근데 이번에 더 배트맨 트레일러 나왔을 때도 비슷한 두근거림이 있었거든요. 대박일 것 같다. 근데 그러면서도 이 DC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예고편만 잘 뽑은 거 아닐까? 하지만 감독이 맨 리브스인데 뭐가 나오지 않을까? 기대를 해야 될까?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봐야 더 재밌을까? 심란했었는데 제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영화였습니다. 로버트 패틴슨이 배트맨 수트를 입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트 디자인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항상 배트맨 수트들 보면 팀 버튼 배트맨 수트는 근데 만화랑 비슷한데 그런데 그거 찍을 때 배우들이 엄청 고생했다 그래요. 왜냐하면 이게 망토랑 이 머리 가면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고개를 돌리려면 몸을 돌려야 돼요. 그래서 배트맨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 살짝 어색해요. 약간 몸이랑 고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. 이번에는 디자인에 보면 목 주변에 카라 같은 포인트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. 망토랑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번 딱 잡아준 건데 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런 디자인을 내가 어디서 봤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스등 아래의 고담? 배트맨 시리즈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. 오리지널 그 스토리랑은 연결은 안 되고 그냥 배트맨 캐릭터만 가져와가지고 다른 말하자면 약간 멀티버스처럼 새로운 세계관에 배트맨 캐릭터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코믹스가 있는데 그 시대상이 약간 그때예요. 그 빅토리아 시대였나요? 시대의 살인마 잭 더 리퍼라고 있었잖아요. 그 잭 더 리퍼가 고담으로 와가지고 배트맨이랑 한판 붙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배트맨의 의상 디자인 이런 게 약간 그 시대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망토가 이렇게 비옷처럼 생긴 망토 같은 코트를 막 배트맨 옷이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거 뭔가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약간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을 했던 것 같아요. 더 배트맨이 참고를 한 거라고 사료되는 코믹스 원작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다크나이트 이어 원 말 그대로 배트맨으로 활동하는 첫 해를 그린 거예요.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크 밀러라고 그 유명한 신시티랑 300 만화 원작을 그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이어원이 진짜 굉장한 만화입니다. 프랭크 밀러가 이어원을 그리기 전에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걸 그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은퇴하고 잠적했다가 다시 돌아온 나이 많고 노쇠한 배트맨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인데요. 이게 진짜 초대박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린 게 이제 아예 반대로 배트맨의 초창기를 그린 이어원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. 이 두 편은 근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랑 배트맨 이어원. 하지만 배트맨 코믹스 중에 뭐가 최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딱 하나의 작품을 꼽습니다. 킬링 조크입니다. 킬링 조크가 앨런 무어가 스토리를 썼어요. 앨런 무어가 누구냐면 또 이 양반이 코믹스 역사상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왓치맨 쓴 작가기도 하죠. V4 벤데타도 이 양반 겁니다. 이 사람이 배트맨을 그리면서 조커를 탐구한 만화예요. 이 킬링 조크가. 조커의 기원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킬링 조크에 담겨져 있습니다. 킬링 조크는 정말 배트맨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코믹스다. 이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책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버리기도 하고 물건을 막 샀다가 버리기도 하고 요즘 뭐 물건은 잘 안 삽니다만 더 배트맨 팝콘 머리통 되게 오랜만에 막 어떤 물건 산 거예요. 그것도. 아무튼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저희 집에 남아있는 만화책이 저 킬링 조크 딱 한 권입니다.
어쩔 수 없어. 저게 최고예요, 그냥. 팀 버튼이 처음에 배트맨을 영화화 하는데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, 별로 자기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, 그 전에 막 비틀주스 이런 막 진짜 기상천외한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었으니까, 배트맨? 만화? 이거를 블록버스터를 나보고 만들려고? 근데 그때 이 양반이 킬링 조크 만화를 봤대요. 보고 나서 연출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 배트맨 1편에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죠. 만약에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러고 보면 배트맨 시리즈가 참 신기한 게 그 악당들이 되게 독특하잖아요. 그 얘는 그리고 배트맨이 잡아가지고 항상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넘겨주니까 얘네가 안 죽고 계속 나와. 그리고 배트맨이 잡은 애들은 웬만하면 정신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다 저 아캄 어사일럼에 처박혀 있다가 탈출하거나 뭐 이러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되게 고담시와 고담시에서 활약하는 배트맨과 반목하는 빌런들을 진짜 디자인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뉴욕에서 활약하는 스파이더맨을 생각해 보세요. 되게 다르잖아요. 뉴욕은 뭔가 활기차고 다이나믹한데 고담시는 맨날 비 오고 추적추적하고, 그리고 그 조각상 있죠. 막 되게 막 악마처럼 생긴 애들이나 아니면 독수리 머리 아니면 괴물 뭐 이런 애들처럼 생긴 석상이 이렇게 건물 모서리에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석상들을 가고일이라 그러잖아요. 배트맨 자체가 가고일 같아. 이 도시를 지키는,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이고 악하게 생긴, 그러니까 데몬처럼 생겼잖아요. 머리에 뿔도 있고. 배트맨 자체가 마치 건물의 끝 모서리에 있는 가고일처럼 서가지고 고담실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는 게 그 이미지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. 그리고 빌런들의 면면도 보면 정말 캐릭터들의 향연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심플하게 캐리커처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, 심지어 이름도 그 특징이 맞는 애들인데 얘네의 면면을 보다 보면 그냥 단순한 그냥 미치광이 아니면 뭐 맨날 뭐 007이나 뭐 슈퍼맨 같은 데 나오는 막 전 세계 정복을 꿈꾸는 막 이유도 없고 막 그냥 세계 짱이 될 거야 막 이러는 막 애들이거나 아니면 막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 이런 애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애들이 좀 아픈 애들이야.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잘 알아, 배트맨은. 왜냐? 브루스 웨인도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 트라우마도 있고 얘도 아픈 애인 거지. 정말 고담시에 어울리는 히어로인 거죠. 고담시 자체가 아픈 애들의 도시인데 이거를 대표적인 아픈 애가 이 아픈 애들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탐정물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. 결론은 뭐다? 야, 아프면 병원에 가라. 뭔 소리야? 아무튼 끝.